모든 말들. 우리 오늘 사연 라디오 준비했죠? 오늘 사연의 주제는 바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됐건 여러분이 처음 겪는 일, 처음 했던 것, 처음 먹었던 것, 처음 해본 행위, 처음 가본 곳, 처음 접한 일, 바로 그런 거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대해서 한번 깊은 얘기를 해봅시다. 어서오세요. 동네 일진행님께서 오지게 박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처음 얘기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제가 사연을 맛깔나게 읽어보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텍스트를 보여주진 않고 다만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연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떼댄 19금 터프 걸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기대하세요. 있는데 제가 눈물겹게도 루키 PD가 아니라 릴반 PD라서 제가 루키 PD면 좋은데 릴반 PD라서 도저히 그런 기능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프로부터예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회사에 일이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차를 쓰게 된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캠핑을 갈까 하다가 사연도 쓸 겸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죠.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인 거네요. 제가 자전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5km 정도의 출퇴근만 해봤지 장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 종주 자전거 길에 도전해봤습니다. 첫 자전거, 그러니까 라이딩이네요. 장거리 라이딩이네요. 약 146km 정도 되는 대전의 대청댐부터 군산의 금강 하구뚝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집에서 대청댐까지 20km 정도 되니까 완주하면 166km가 되겠네요. 대충 준비를 마치고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컨디션이 제법 괜찮아서 50km를 쉬지 않고 달렸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껴지더군요. 근데 화면이 너무 새까마니까 허전하다. 띄워놓을 게 필요해.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먼 놈의 오르막길이 이렇게 많은지 허벅지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소중한 허벅지. 게다가 공주를 지나 부여로 향하는 길에는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맛이었죠. 주변엔 집 한 채 없고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지나간 사람도 없어 물을 얻어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떼댄 이렇게 매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매점이다 하면서 힘이 나서 다시 달려갔습니다. 물을 사 먹었죠. 부여 시내로 들어서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장원 막국수라는 곳이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배가 고파서 먹으러 갔습니다. 네든 맛있겠다. 반찬이 밑반찬이 없는 집이 자신감 넘치는 집이라죠. 김치 하나만 주고 막국수를 탁. 이건 뭐야? 수육도 탁. 너무 좋다. 헤헤, 맛있네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졸리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집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110km면 많이 탔죠 뭐. 그래서 그냥 시외버스 타고 집에 왔습니다. 끝.
파스 엔딩 제대로다. 왠지 이걸 성공해서 돌아왔다면은 보듬님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와 우리 파스 중에도 그래도 끈기 있고 좀 의지 있는 분들이 계시네 할 줄 하게 될 것 같았는데 응 버스 타고 집에 왔습니다 하면서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내줬어요. 오 어두울 땐가 봐. 우와 오 고라니다. 고라니 봤어요 방금? 여기서 여기 봐. 고라니 오 게임 아니에요. 신기하다. 오 재밌겠다. 여기 약간 오르막길 같은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바퀴가 앞으로 안 간다? 성질 냈냐 너 지금? 방금 얘 성질 냈냐? 아 짱 웃기고 아 사연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롱런 합시다 였습니다. 아 꿀잼이었고요. 다음에는 내 생애 첫 4월 8, 9일에 스을 놀러 갔다 왔다. 저번 주네요. 일하는 파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생처럼 아끼는 후배가 있어서 집에 놀러 갈 겸 놀 겸 겸사겸사 도착해서 점심 먹고 약 10년 만에 인사동 한 바퀴 삥 돌고 영화 보고 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PD님에게서 나오는 갓등산의 숙성회를 맛보러 갔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회를 썰고 계시는데 옆에다 대고 저 방송 나가왔는데요 라고 해볼까 말까 하다가 푸디보이님 방송 보고 왔는데요 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1000번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말 안 했다.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숙성회인데 두말 필요 없이 정말 맛있는 거다. 보듬이도 파수들도 기회되면 한번 꼭 먹어보길. 모든 숙성의 소자가 3.3, 매운탕에 밥 하나, 청아 사이다 기타가 2.4 해서 근데 이 정도면 되게 해자 아니야? 되게 푸짐한데? 3.3에 비하면은 도톰한 거 봐. 완전 멋있겠다. 이거 소자 아니야? 3.3이라는데? 맛있겠다. 맛있겠어. 처음 먹어본 숙성회 사연이네요. 정말 짧고 간결했다. 내용은 기억 안 나고 회사진만 기억나는 그런 간결한 사연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회만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맛있는 사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배고픈데? 누구에게나 있고 나에게만 있는 첫사랑 이야기. 걸을게요. 다음 사연 볼게요. 제가 그녀를 처음 보게 된 것은 20살 첫 알바 때 뷔페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직원 출입구를 동안 나가 있었던 동시에 들어오는 귀여운 방울모자를 쓴 한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렇게 저는 엄청 귀엽고 이쁜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랑 일하는 시간이 다른 오후팀 알바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그녀와 유일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3시와 4시 사이에 계속 찝쩍거렸죠. 질척질척. 하지만 우리는 연인이 아닌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저의 20살 첫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겠고요.
5년 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그녀에게 고백했다가 차여 다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짝사랑을 접으려고 맘먹고 연락하지 않다가 그녀가 보낸 게임 문자 하나에 좋아 죽고. 아, 이거 너무 호구인데. 그 막 하트랑 클로버 이런 거에 지금 뿅 간 거잖아. 그녀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혼자 상처받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가 불러서 그녀의 동네로 가게 되었는데 만난 남자 때문에 울고 있더군요. 그런 그녀를 보니 한순간 이 지나왔던 모든 상황이 제 자신이 너무 병읍같이 느껴지던 저는 그녀에게 야, 이렇게 이상한 놈들만 만날 거면 그냥 나한테 와라. 그 누구보다 잘해줄게. 오글거리지만 충분히 예뻐 이거 아니냐 얘들아?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엔 넌 너무 아름다운 걸. yeah. 고개 들어봐. 화장이 이게 뭐야? 손 내려봐. 또 울었니 설마? 몇 번을 말했어 그 남잔 아니라고? 라고 말해버렸고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그 후 우리는 아직도 통화가 끝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말 안 읽어진다 친구야. 1248일 된 동갑 커플이 되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요? 결론이 뭔데? 그냥 이게 결론이다 얘들아? 되게 성의 없다? 무슨 글씨만 가득하고 막 이러다? 글씨만 가득하고 그림도 하나 없다? 야, 노란 애들 화난 거 줄줄이 올라오니까 졸라 귀엽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고요. 못 드립니다. 기프티콘 못 드립니다. 이거 주면은 보나마나 자깅, 나 어디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았는데 자기 먹을래? 이러면서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잘 안 먹잖아. 너 먹어.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번 주 사연 주제가 처음이라고 하길래 고등학교 때 겪은 일 생각나서 사연 한번 써봅니다. 실화입니다. 때는 몇 년 전 제가 고2일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당시 수학여행지를 터키,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곳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살면서 중국과 일본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터키라는 곳은 언제 가볼 수 있을까 하며 파워 흑수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터키를 선택하였습니다. 7박 8일에 200만원 정도더군요. 2학년 총원이 240명 정도인데 100명이 넘게 터키를 선택하면서 13시간이 넘는 비행에 걸쳐서 드디어 터키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자유형 사립고라서 금수저들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터키라는 곳이 워낙 넓어서 하루에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만 8시간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래는 터키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너무 오래전이고 대부분 사진이 많이 날라가서 찾는데 애먹었습니다. 고 하면서 사진을 주셨네요. 흔한 터키 건물 정말 흔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안에 연예인 들어있을 것 같은데 흔한 터키 호텔 이 정도면 아늑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정도 투베드에 이 정도의 화창한 이런 정도면 쾌적합니다. 흔한 터키 문 이거 남한산성 들어가는 길 아닌가요? 굉장히 흔한 터키 음식점의 애완동물
그리고 펜스가 엄청 허술해서 다 저거 하나 가지고 고개 들이밀면 그냥 두두두둑 할 것 같은데. 흔한 터키의 불행을 알리는 검은 고양이. 이 맨 마지막에 검은 고양이를 본 지 3, 4일째 무슨 어떤 동굴로 관광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길을 보면 양옆에 밭이나 논이고 가드레일도 없이 뻥 뚫린 비포장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버스가 갑자기 왼쪽으로 90도가 기울면서 옆에 논으로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높이가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져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넘어졌다는 뜻이죠. 이곳에 바퀴가 빠지면서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네요.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들면서 옆으로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진 않았지만 불행을 알리는 고양이를 본 저는 하필이면 버스의 제일 오른쪽에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창에 깨진 부분에 팔꿈치 쪽에 세게 찍히면서 살이 파이고 2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교통사고 당해본 적이 없는데 터키에서 당하다니. 저는 버스에서 탄 30명 중에서 많이 다친 3명 중 1명이 되어 터키 구급차까지 타게 됩니다. 정말 처음이네요. 구급차를 타면서 터키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가더군요. 터키 병원에 도착했더니 살이 파인 부분에 치료를 받는데 원래는 마취를 하고 주사를 놓고 벌어진 부분을 꼬맬 줄 알았더니 뭔 의사가 마취제를 물총 쏘듯이 상처 부위에 쏘는 거예요. 저는 이래도 마취가 될라나 생각 가졌지만 그냥 그게 전부였고 진짜 낚싯바늘을 갖고 와서 갑자기 제 상처 부위를 꼬맵니다. 마취가 하나도 안 돼서 바늘이 제 살 뚫는 거 전부가 느껴질 정도로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의사 싸대기에 올려 붙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료가 끝나고 새 버스를 타고 다시 관광지로 가려고 하니까 그 사고 당한 시에 시장까지 와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터키 말로 말이죠. 다행히 남은 수학여행은 잘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일어났던 사고 때문에 저희 학년 이후에 터키로 수학여행 가는 건 없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꺄. 제 생애 첫 교통사고가 났었지만 그래도 기타 좋은 경험과 추억들 많이 쌓고 왔습니다.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 아저씨 아줌마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수학여행을 왔다고 하니까 아저씨들이 저희를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잘 보고 잘 놀다 가거라 하셨어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찡해져서 울컥했었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 저는 지금 보던 방송을 보고 있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가 킹갓 엠페러 이과다 보니까 글을 잘 못 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공부나 하러 가야지. 그럼 이만. 5줄 요약. 터키에 수학여행 갔다가 교통사고 당함. 2번. 치료받았는데 개똥 같았음. 3. 교통사고 조심합시다. 4. 아스날. 응? 5. 보듬님은 결혼해서 외국으로 신혼여행 갈 남자친구 만들지 마시고 평생 방송만 하다가 늙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네. 재미있는 터키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사건 사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고양이는 불행을 알리는 검은 고양이 아닙니다. 그냥 색깔이 검정일 뿐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사연을 딱히 쓸만한 게 없어서 안 쓰다가 내가 태어난 지 벌써 만일이라서 첫 번째 만일이기에 억지 아닌 억지 사연으로 씁니다. 그래도 노래도 신청해요. 화나의 내가 만일 신청 받아주세요. 오늘 하루 혼자서 칼국수와 만두를 먹었어요. 칼국수 5,000원, 만두 5,000원에서 총 10,000원. 오, 맛있겠다. 그치? 칼국수 처음 먹고
칼국수 먹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려고 여권 사진도 찍고 발급하러 갔는데 신청을 못한다고 해서 알고 보니 서류상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병무청과의 통화와 민원 업무를 통해서 2시간 넘게 걸려서 해결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혼자 가서 책도 보고 그러면서 맘스터치 싸이버거가 먹고 싶어서 사들고 집으로 와서 혼자 먹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사와서 혼자 먹는 거. 포장해서 가는 사람들 다 집에 가서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래. 사연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하루도 참 빠르고. 언제 2만일이 될까요? 만일이라는 시간도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남은 만일, 그리고 또 만일을 채울 즈음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겠죠? 인생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벌써 30즈음에 다가갑니다. 보듬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일. 9,000일 넘으신 보듬님도 곧 만일입니다. 여러분도 안 올 것 같죠? 곧 와요. 만일. 어쩌라고요. 때려도 되냐 얘들아? 과거는 흘러갔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럴 땐 바로 신경 끄고 사는 게 산책이야. 예. 언더러시. 내가 좋아하는 짤이다. 이건 바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아내를 얻는다. 맞아. 끝. 이분 만일 돼서 마법사 될 것 같은데 마법 가능하시면은 저 루키피디로 좀 만들어주세요. 마법사 가지고 저 루키피디 돼가지고 수수료도 줄고 좀 어디 이렇게 좀 남들 이렇게 보기에도 오 루키피디인데 이렇게 되게 좀 해주세요. 님 좀 있으면 마법사 되는 거잖아요. 그쵸? 스타피디 해달라고 할까? 좋아. 하여간 그런 거. 스타피디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되면 좋지. 하여간 감사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아내를 얻는 거 맞습니다. 저도 예쁜 남편 얻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처음 주제 봤을 때는 처음 보던 방송 봤던 거에 대한 걸 써보려다가 하이자하다 죽고 샷건 치면서 찰진 영어 욕을 하던 거였거든. 그지만 보듬을 보호해주기 위해 아쉽지만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혼자 여행 가기. 지금은 방구석 뒷방 쭈구리 찐따가 되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롯데 맨날 지는 롯데 응원하기, 친구는 혼자 여행 가기였어. 그중에 오늘 얘기하려는 나라는 바로 스페인. 오, 금수저. 아쉽게도 난 12월 중순에 떠나면서 아쉬움 투성이었고 심지어 경기를 가는 도시마다 도시마다 경기가 없어서 한 경기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야. 그래서 그냥 구장 투어만 했다. 오, 와, 넓다. 진짜 넓다. 여기는 캄프누 구장. 캄프누 구장에는 캄프누 잔디라는 잔디를 몇천 원에 판매를 한다. 창렬이고. 와, 넓긴 되게 넓네요. 제가 축구장 안 가보긴 했지만. 오, 우리 형. 오, 유니폼도 팔고요. 우리 형의 구장과 우리 형의 라커룸. 형 멋져. 사실 2개의 구장에서 여러 트로피도 보고 했지만 사진이 너무 많아서 줄인다. 발렌시아 팬이라서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님. 절대 아님. 근데 쿠만은 기계끼임. 이거 리얼 반박불가. 제가 해외 축구를 안 봐서 쿠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기계끼인가 보죠. 인정합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이곳은 뭔가 음료인 것 같고요. 이거는 파스타? 바르셀로나에서 먹었던 샹그리아와 빠에야죠, 빠에야. 내가 술을 잘 못 먹어서 얼마 못 마셨지만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한 잔을 공짜로 줘서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빠에야는 정말 짜다. 상상 이상으로 짰다. 소금은 조금만 달라고 했지만 짰다. 같이 먹은 사람은 인터넷 카페에서 같이 밥 먹으실 분 해서 구했다. 와, 이거 통나무 되는 거 가장 빠른 길 아니냐? 인터넷으로 친구 구해서 여행 가는 거 위험하다는데? 그리고 가우디 성당. 이거는
가우디 성당. 얼마나 게으르냐면 아직까지도 짓고 있다는 걸 보면서 게으른 것 같다가도 정말 꼼꼼한 것 같아서 감탄이 되다가도 했다. 근데 게으른 건 맞는 듯 3시쯤인가 밥 먹으려고 식당 갔더니 시에스타라며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렸다. 배고팠다. 그래서 가져갔던 라면을 부셔 먹었다. 봤어? 그렇지 뭐. 여기는 세비야에 있는 궁전. 알카사르 궁전이네요. 12월 중순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아름다운 궁전. 정원. 여기 입구는 꽤 넓었고요. 혼자 한두 시간 걸어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온 모녀 관광객과 계속 방향이 겹치면서 그리고 딸도 이뻐 보여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하지만 고딩 같아 보여서 그냥 눈길 돌려버렸다. 아쉽고요. 그리고 그라나다에서 봤던 알함브라 궁전. 이거 유명하죠? 알함브라 궁전. 여기 밤에 찍었나봐. 스페인 남부 지역은 예전에 오랫동안 이슬람에서 지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슬람 궁전이지. 안에 들어가면 태극기를 걸어둔 기념품 샵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난 또 한국을 좋아하는 아재인 줄 알았다. 그리고 여기는 알카사르 궁전보다 몇 배는 더 크니까 각오해야 한다. 그 다음에 터키의 때걸로 내 옆에 알짱거리신 양이님. 이름을 네로라고 지어주었다. 근데 쌩까고 가버렸다. 이거 아까 그 고양이 아니냐? 버스 전복될 때 옆에 있던 고양이 아니냐? 터키에서 스페인까지 온 거야? 거의 글로벌한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혼자 다니는 여행의 장단점은 개인적으로 나는 관광지를 다 둘러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쉬엄쉬엄 다니는 휴식이 개념이라서 관광지를 다 다녀야 하는 친구들과 의견이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정말 외롭다. 너무나도 외롭다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여행지를 소개해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다음 여행지는 바로 시공. 죽는다. 시공. 이 레스토랑스들이 잠입해 있지 않는 곳에도 없네. 이렇게 작은 이런 방송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침투하기 있냐 얘들아? 시공. 참나. 다음 사연입니다. 15년도 대격변 이후에 다음 팟에 후원제도가 생겼을 때 파수들은 처음으로 후원했던 PD가 누구인지 기억하나요? 제가 처음으로 후원했던 사람은 지금은 없는 충청맨이었어요. 제 하이지 스승님이자 참된 인성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죠. 그때 아마 레이맨 방송이었는데 그 방 환율이 100원에 1 눈에 띄네였거든요. 인간 사료 먹으면서 계속 방송만 하라고 후원했었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저는 그 녀석을 쫓아다니며 뚝카패는 모습에 끌려 진성 충박이가 되어버렸고, 하이지 이외의 게임은 정말 더럽게 못해서 바람 피지컬의 댕청한 매력 때문에 항상 챙겨봤어요. 지금은 그가 현실 게임을 하느라 방송은커녕 게시판에도 들어오지 않지만 충박이들은 꼬박꼬박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러니 파수 바보들도 와서 글 쓰고 게시판을 지켜주세요. 오늘 4월 16일이 충청맨 생일이라고 하던데 충청맨 생일 축하하고 뒤지기 싫으면 방송 켜라. 고 하면서 첫 번째로 그 후원했던 사연에 대해서 써주셨네요. 충청맨의 그림까지 주시면서 저랑도 충청맨이 개인적인 사적인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알긴 아는 사이거든요. 하이질 처음 배울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쉽네요. 이분 방송할 때 재밌었는데. 자,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갈까요? 이 사연은 제가 애지간하면 읽고 싶은데 사연이 너무 긴 사연이 하나 왔더라고요. 제가 사연 길이를 조금 정해드렸는데 보셨나요? 사연 길이에 제가 700자 정도로 달라고 했는데 1000자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읽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공백 빼고 3천 몇 자더라고. 스크롤바가 너무 내 손톱만 해. 그래서 이거는 좀 읽다가 적당히 제가 검사를 안 했어요. 적당히 그냥 읽을만 하면 다 읽었는데 이건 너무 길어서 사연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써오세요 슈발 이거 몇 자예요 니마 내가 이렇게 남겼는데 답변이 수정도 없고 답변도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사연 들어갑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처럼 화창하던 봄날. 나는 이제 막 전역을 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복학생이었지. 현실은 아싸 그 자체였지만 혼밥은 기본이고 혼자 수업 듣고 혼자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파스터가 자랑할 수 있는 기본 자격 2가지. 첫 번째가 전역한 거고 두 번째가 운전면허가 아니겠냐. 난 장롱면허였지만 형이 직장 문제로 이사를 오면서 한 번씩 형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스한 상황이 생겼어. 미흡한 운전 실력이지만 더 오래 핸들을 놓으면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한 번씩 몰게 됐지. 근데 학교에 차를 몰고 가니깐 갑자기 주변 애들한테 주목을 받더라. 예상치 못한 관심과 반응에 이래서 차가 좋은가 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초보 운전 붙이고 연습하라는 형의 조언을 가볍게 무시하고 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형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 시간을 좀 지나서 하루는 수업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조별 과제 조원인 여자애가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수지는 아니지만 수지가 왜 나오냐? 수수한 외모에 성격까지 좋아서 과제하는 동안 대화도 잘 통하고 번호도 갖고 있었던 사이거든. 얼핏 같은 동네라고 들은 것 같아서 난 말을 걸었어. 이름은 대충 보듬이라고 할게. 보듬아, 너 무슨 동 가는데? 아니다, 나 무슨 동 가는데 너 그쪽 방향이면 태워줄까? 그랬더니 정말요? 네 오빠 고마워요 하면서 타는 거다. 사실 옆에 가족 말곤 처음 태워봤던 거다. 아직 초보라서 평소에 운전할 때 노래도 안 틀고 집중 모드로 운전하는데 태연하게 베테랑인 척 연기를 시작했지. 20분 정도 거리면 별 사고 없이 딱 태워주고 멋있는 복학생 오빠로 자리 잡는 거야. 분위기 좋게 대화하면서 목적지까지 다 와갈 무렵 복잡한 골목을 다 통과하고 동네에 도착하려고 하다가 오빠 이 동네 산다고 했죠? 저기 저쪽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는데 알아요? 하니까 저쪽? 어디? 했더니 저 골목 안에 있는데요. 다음에 같이 라고 하는 순간 쿵. 첫 사고였어. 빨간불 신호 대기 중에 가만히 서 있다가 파란불 바뀌는 걸 보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포시 떼면서 잠시 옆으로 봤는데 옆차가 출발 안 하고 그대로 서 있었던 거야. 다행히 살짝 접촉해서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형으로부터 날아오는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여자애랑도 관계가 뻘쭘해졌지. 이후 난 차키를 빼앗기고 스쿨버스를 애용하게 되고 분명히 같이 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내 그린라이트는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단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집이 금수저였나봐. 얼마 전에 자기 앞으로 차 한 대 뽑아서 타고 다니더라? 나는 얻어 타고 싶지 않았지만 수업 마치고 길을 태워다 준다길래 결국 얻어 타게 됐고 차에서 난 조용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괜히 멀리 바라봤어. 근데 그 여자애 나보다 운전 잘하더라. 안쓰러워. 운전 왜 실수했어. 너무 쭈글거린다. 뭐 이런 너무 민망하다. 괜찮니? 난 운전 되게 못하는데 큰일 났다. 내 운전 면허 되고 있어. 아니 장롱 면허 되고 있어. 큰일 났다. 저번에 한 1년? 안 됐죠. 한 8개월 전에 땄는데 몰아볼 기회가 없으니 큰일 났다.
여자 동생보다 운전 못한 쪼그리 파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첫 점점점 야한 얘기 주의. 아마 때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한다. 지금 초딩들과는 다르게 그때 초딩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TV로 만화나 보고 그런 때라 순수한 영혼들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없고 속도도 빨라서 누구나 쉽게 음란물 접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나도 이때만 해도 어렸고 그런 쪽엔 전혀 관심이 없었지. 사건은 이러하다. 친구가 건너걸도 알던 애가 재미있는 빨간 비디오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가겠다 해서 꼽사리를 껴서 갔다. 나야 당연히 만화 같은 건 줄 알고 재밌겠다 하면서 쫄래쫄래 따라갔음.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이름 없는 하얀만 영상들이 있는 비디오들이 존재했음. 비디오는 진행됐는데 기대했던 만화는 나오지 않고 갑자기 서양 언니들이 옷을 헐렁헐렁 벗으면서 형아들하고 나온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고. 그 당시 성교육이 그렇듯이 우리는 정자란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만나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대충만 알았지 자세히 몰랐던 나에게는 정말 충격이었다. 거기다가 서양이 좀 하드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너무 과했다. 나에겐 투머치했지.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그랬지만 끝에 허세 부리느라 잘 참고 잘 보는 척했다. 능숙하게. 다 보고 집에 왔더니 토하고 싶어진 거다. 그래서 토하고 끙끙 앓게 됐지. 후유증은 꽤 오래 가서 그 후로 야구 동영상 보지 않는다. 는 거짓말이고 히토미 거라. 처음 AV를 접한 계기에 대해서 썼네요. 그래서 그 AV는 어땠지? 서양 언니들만 나왔다는 거 말고는 우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처음 언제 봤지? 저는 진짜 늦게 봐가지고 진짜 다 커서 봐가지고 나는 처음 아기가 생기는 것도 이제 저 언니가 나이가 많잖아요. 언니가 어느 날 뭐 얘기하다가 보드마 너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말한 거야. 근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막 어벙어벙 하니까 언니가 되게 놀라면서 아직도 그런 거 모르면 어떡하냐고 다 커가지고 이러면서 언니가 저를 앉혀놓고 막 가르쳤어요. 막 모형 그려가면서 막 그림에 그려가면서 진짜 충격받았던 기억나요. 그날 되게 충격받아서 다음날 학교를 가서 애들한테 말했는데 애들은 알고 있었어. 애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나는 진짜 뻥 안 치고 그때 약간 이렇게 균처럼 이렇게 이 옴듯이 균처럼 이렇게 같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뭔가 어떤 것들이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렇게 돼서 아기가 생기는지 알았거든. 정말입니다. 그때가 중3이었고요. 중3이었고 이젠 다 알지만 친구네 집 버디버디에서 AV를 처음 본 거는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 기필코 결단코 학생 때는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영화는 봤어요. 집에 그 OCN 같은 데서 영화는 좀 종종 해가지고 봤는데 네 실제 AV는 늦게 봤습니다. AV 얘기 재밌네요. 아 그것도 본 거예요? 알았어 인정. 나의 첫 읍스? 잠깐 읍스? 좋아요. 이것은 내가 신입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MT에 가서 있었던 일임을 밝혀둔다. 90% 이상 실화임을 밝힌다.
친한 애들은 다 자러 갔고 날 마음에 들어 하던 1살 많은 과대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아이들 사이에서 남겨진 나는 왕게임 도중에 던져진 왼쪽 사람에게 입으로 술 먹이기 라는 명령에 순결리를 위해 봉착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며 반항을 했지만 정 못하겠으면 네가 받아 먹든가 라는 여론과 물리력 행사에 내 상황은 급격히 위험해졌다. 몸을 뒤척여 저항해보았지만 이내 내 몸은 그들에게 붙잡혀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야설이냐 이거. 안돼 제발. 나는 눈을 감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으리라. 다친 눈꺼풀 위로 그림자가 진다. 눈을 감고 있어도 얼굴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입술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술 기운에 개방적이 된 탓일까 아니면 집요한 공세에 지쳐버린 걸까. 굳게 닫혀있던 내 입술은 의지와는 달리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히 멀어져 간다. 입 주위로 흐른 술을 다정하게 닦아주는 그의 손길에 얼굴은 더욱 달아올랐다. 입안을 가득 채운 미지근한 참이슬과 입 주변에 느껴지는 까끌까끌한 수염의 감촉. 한 모금의 술을 넘겨받는 그 짧지만 영원 같은 시간이 끝나고 수치심으로 흐려지는 시야에 멀어지는 과대형의 얼굴이 들어왔다. 잠시 마주친 눈빛 사이로 우린 서로의 민망함을 교환하고 괜스레 오버를 하며 민망과 어색을 숨겼다. 하지만 그렇게 너스를 떨었어도 나의 충격적인 첫 읍스의 기억은 까끌까끌한 수염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다음날 가십거리가 될까봐 놀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와 마주치며 의식적으로 자리를 피하게 됐고 결국 우리는 어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사연 마감 시간과 700자 제한에 걸려서 이만 글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라고 합니다. 첫 읍스라는 게 물론 저는 뭐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그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고작 한 곳이 뭐 읍스라든가 뭐 AV 처음 봤다 뭐 이런 아쉽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해. 그냥 생각이 그랬다는 거지. 오늘 준비한 사연이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올려준 사연이 있네요. 원래 우리 시간상 사연 라디오는 사연이 제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읽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읽어보죠. 20년째 숨덕하고 살다가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림 동아리를 할 때 첫 동아리라 기대도 크고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대학교 가면 혼모노인 거 절대 들키지 말자 다짐했지만 사실 사람들 없을 때 애니 캐릭터 그러고 싶었는데 1학년 때 열심히 참았습니다. 2학년이 돼서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여자애가 정말 저랑 동급인 혼모노인 겁니다. 그 애가 라노벨과 애니를 얘기할 때마다 제 입은 근질거렸습니다. 라노벨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와 타협을 하면서부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피스를 이야기하길래 원피스 정도는 혼모노로 보이지 않겠지 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저는 불이 붙어버리면서 시계를 보니 1시간 반이나 지나고서 1시간 반 동안 여태까지 만화 덕력을 자랑하고 있는 저를 깨닫고 엄청난 부끄러움과 당황한 표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도 나이고 부끄러워서 그 학기 끝나고 바로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현재 거미근무 중입니다. 입대도 처음입니다.
하면서 간단한 사연 보내주셨네요. 라노벨이 뭐예요 근데? 나 몰라. 라스트 노벨? 뭐지 라노벨이? 요정 이름 같은데? 아 라이트 노벨. 가볍게 읽는 소설 잘 모르겠네. 아 사연 다 읽었네요.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더니 제가 오늘 이제 일요일 아침엔 항상 일찍 움직이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자고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머리가 찌끈거려. 이러다가 나 잠드는 거 아니겠지? 일단 당장은 참을 수 있는데 너무 조금 잤더니 진짜 아지맨 아지맨갑다. 옛날에는 밤새고 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에너지도 많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연을 골라보겠어요. 오늘의 오늘의 그 우수 사연으로 2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도 있고 옛날 그 커플끼리 있었던 그런 거는 제가 과감하게 거릅니다. 여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우리 주제를 살펴보면은 자전거 탄 파스. 전 시외버스로 돌아왔다. 그 파스. 귀여워 왠지. 끝까지 가서. 2번째는 첫 숙성회. 세 번째는 커플. 응 안돼 탈락. 이렇게 터키에서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사연이 다 잠깐만. 터키 버스 타고 다음에 만일 마법사 되신 분. 그 다음에 스페인 여행 가기. 이 친구들 약간 스펙타클하네. 그치? 여기는 첫 포함. 누구였지? 충청맨. 그 다음에 제가 읽지 못한 그 긴 사연의 그 주인공은 제가 우선은 읽을 수 없게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차 사고 내네. 차 사고. 그리고 첫 AV. 그 다음에 첫 읍스.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모자이크 해드립니다. 첫 읍스. 그리고 만나 동아리 탈. 여기서 뭐 해볼까? 일단 좀 괜찮았던 거 골라보자면 버스. 그리고 버스 사고 뭐가 있을까? 일단 버스, 숙성회, 커플 안되고 버스 사고, 마니라 마법사, 스페인 여행,
후원. 차사고 내내. 첫 AV. AV가 좀 진했어야지. AV 수위가 그게 뭐냐? 그냥 뭐 언니들이 나와서 형아들하고 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뭐 좀 재미를 볼 수가 있어야지. 자, 그렇다면 이 두 분 중에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해보죠. 3명이니까. 괜찮으시겠죠? 갑니다. 자, 3명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1, 2, 3. 자전거, 터키, 스페인. 야, 이거 멋지다. 이 사람들 다 막 여행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네. 자, 가도 될까요? 화면 미국 같다고요? 자, 저는 2번 고르겠습니다. 2번 가운데 거니까. 시작! 떼레데레데뗀뗀. 스페인 버스 축하합니다. 그 다음 자전거랑 터키 중에서 하나 남았네요. 아, 둘이서 하면 더 떨리는데. 스페인, 아니다, 터키, 자전거. 당첨 탈락 아니지. 당첨되면 제가 드립니다. 준비. 저는 또 2번 합니다. 잠깐만. 데레데레데. 아, 자전거 파 스페인. 야, 터키랑 스페인 됐어. 해외여행 뭐야. 우리 해외여행 권고하는 공익 캠페인 아닌데. 아, 이렇게 돼버리네. 금수저들만 됐네. 아, 이제 부들부들한데? 이거 빠지고 이렇게 남은 거야? 와, 떼레레레든 떼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이 UTU가 여기서 나오나요? 이렇게 되네. 그래도 재밌는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분들께는 제가 스타벅스 그 기프티콘을 준비해뒀는데, 제가 최대한 그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걸 고르려다 보니까 녹차 빼고 너무 진한 초콜릿 빼고 뭐 이러면서 선정하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이 8시.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내일 중으로, 내일 저녁 전까지 제가 여러분이 다신 게시글에 댓글로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글 풀지 마시고 글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글에 댓글이 달리면은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저장하신 다음에 글 지우시거나 뭐 놔두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 커피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나 커피 안 먹는단 말이야. 내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카라멜 프라푸치노였나? 그리고 아니면은 시그니처 초콜릿이었나? 모르겠어. 카라멜 프라푸치노가 낫겠다. 그지? 변경 가능해요? 내가 알기로 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타벅스에서 안 되던데? 가능하면 원하는 거 먹고 안 가능하면 주는 대로 먹으세요. 최근에 많이 별로 뭐라 하냐 그런 거 못
이벤트를 많이 못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크고 작은 이벤트를 라디오를 통해서 할 테니까 함께 시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라디오는 5월 첫째 주로 5월 둘째 주 3, 4주에 한 번 할 거예요. 길어야 4주. 한 달을 꼬박 하면 또 길 수도 있어서 제가 공지를 미리 드릴 테니까 이런 관련 키워드들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처음이었고 뭐 나중에는 뭐 여름이 됐건 치킨이 됐건 여자가 됐건 그러면 재밌고 핫한 썰들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방송 알림 눌러주세요. 재미없게 보셨다면 그래도 한번 눌러도